당신은 지금 소개팅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뭘 확인하세요? 옷 매무새? 머리? 향수?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첫 만남을 앞두고 어떻게 보일까를 준비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게 얼마나 방향이 틀렸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의 마음을 얻은 남자. 카사노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카사노바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외모가 출중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강렬한 눈빛, 압도적인 존재감,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외모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카사노바가 직접 남긴 기록에 있습니다. 카사노바는 나의 생애 이야기라는 회고록을 직접 썼어요. 무려 12건짜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직접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카사노바가 첫 만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결코 먼저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상대가 나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이 남자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해요.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멋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어필하려 하죠.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에요를 계속 보여주려 해요. 근데 카사노바는 정확히 반대였어요. 이 남자는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를 궁금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카사노바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 바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30초에서 1분 정도 그냥 관찰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떤 순간에 표정이 달라지는지, 뭘 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지. 이걸 다 수집했어요. 왜냐고요? 첫 마디를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사노바한테 첫 마디는 즉흥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말은 카사노바의 사전에 없었어요. 이 말들이 왜 안 되냐면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카사노바는 반드시 그 사람만을 위한 첫 마디를 준비했어요. 회고록에 실제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카사노바가 어느 살롱에서 한 여성을 만났을 때예요. 그 여성이 창가에 서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사노바는 바로 가지 않았어요. 잠깐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창밖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아까부터 표정이 계속 달라지시던데. 이 말을 들은 여성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내 표정 변화까지 읽고 있었구나. 이 순간 이 여성의 머릿속에 카사노바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가 나를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먼저 저 좋은 사람이에요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를 느끼게 만드는 것. 이 차이가 평범한 남자와 카사노바를 갈랐어요. 그 다음이 더 흥미롭습니다. 카사노바는 대화에서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진짜로요. 회고록 보면 첫 만남 장면에서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질문이 달랐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질문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직업이 뭐예요? 이 카사노바는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은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카사노바의 질문은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살면서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이 언제예요? 어떤 걸 볼 때 눈이 제일 빛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정보 교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실린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생겨요. 그리고 카사노바는 이걸 알았어요. 사람은 자기 감정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한테 끌린다는 걸. 회고록에서 카사노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자신이 많이 말한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된다. 나는 그저 들었을 뿐이다. 이거 읽는 순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 정말 좋더라고 느낄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말한 사람이 나였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느낌은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해줬다예요. 카사노바는 이걸 18세기에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진짜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카사노바는 절대 대화를 오래 끌지 않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시는 부분인데
대화가 가장 재미있고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리를 떴어요. 상대방이 속으로 벌써요. 라고 느낄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카사노바는 사람의 기억이 마지막 감정으로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어색한 침묵도 생기고 할 말이 떨어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조금씩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흐려진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가장 좋은 순간에 끊으면 상대방 머릿속에는 그 좋았던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카사노바를 향해 있어요. 헤어진 다음에 그 여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바로 다음 만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사노바는 이걸 설계했어요. 요즘 밀당이라고 하면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일십하고 뜸 들이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카사노바의 밀당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교한 거였어요. 분위기를 읽고 가장 좋은 순간에 여운을 남기는 것. 이게 진짜 밀당의 원조입니다. 또 하나 대부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카사노바가 엄청난 작업 멘트로 여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카사노바는 오히려 뻔한 칭찬을 가장 싫어했어요. 예쁘시네요. 매력적이세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아, 이 남자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진정성이 사라져요. 카사노바의 칭찬은 달랐어요. 반드시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외모 칭찬이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었어요. 웃으실 때 눈이 먼저 웃더군요. 방금 그 얘기 하실 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당신은 거기서 멈추셨더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한테 무너져요. 이건 18세기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카사노바는 회고록에서 첫 만남을 게임처럼 즐겼다고 표현했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마음을 반드시 얻어야 해가 아니라 이 순간 이 사람과의 대화 자체를 즐기자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결과에 집착하면 티가 납니다. 자꾸 상대방 반응을 살피게 되고 말이 어색해지고 긴장이 몸에서 드러나요. 상대방은 그걸 느껴요. 다 느껴요. 근데 그 순간 자체를 즐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러워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매력이 되는 거예요. 카사노바는 외모로 승부한 게 아니었어요. 재력으로 승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가진 건 딱 하나였어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설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바로 다가가지 마세요. 먼저 관찰하고 그 사람만을 위한 첫마디를 준비하세요. 둘째,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세요. 셋째, 외모 칭찬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섬세한 관찰을 전하세요. 넷째, 가장 좋은 순간에 먼저 끝내세요. 여운이 다음 만남을 만듭니다. 다섯째, 결과가 아닌 그 순간 자체를 즐기세요. 그 여유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18세기 최고의 연애 고수가 직접 쓴 첫 만남의 기술입니다.